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포지션이 장 초반에는 상끌이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 물론 뭐 많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코스닥에서는 2,500억 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팔고 있어가지고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는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이 시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있으신가요? 네,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이슈에 맞는 대응 정도는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출연을 못해서 2주 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주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은 SG증권발 이제 급락 상황, 급락 사태라고 저희가 다양하게 좀 최근 부르고 있죠. 주가 조작 사태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SG증권발 이슈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G증권발 이제 대규모 급락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한 8종목 정도였죠. 하한가에 들어갔고 그 하한가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신 삼천리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하한가 이제 풀렸고요. 오늘 어느 정도는 반등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시장이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쉬운 이유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그런 이제 급락 사태 같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에서 재밌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저께부터 다시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라고 치면은 제가 에코프로를 들 수 있을 거고요. 중소형주라고 친다면 EV 첨단 소재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도주를 재탈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여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주도주 탈환을 성공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주도 업종이 없이 좀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보통 제가 끼 있는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끼 있는 종목이 항상 다시 갈 때도 더 잘 간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금 비중을 40%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현금 비중이 높아서 그 전략이 또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그때 안전판 역할을 좀 잘 해줬던 현금이 있습니다. 6대 4였는데요. 이 비중은 변화 없으셨어요? 네, 1대4라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비중이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겪으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겠지만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그 급격한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보유한 종목이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고 종목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현금을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40에 이제 주식 60, 그래서 6대4 비중, 4대6 비중으로 이제 계속 가져갈 생각인데요. 전략은 동일합니다. 종목당 20% 비중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결국은 종목당 20%씩 균등한 비중으로 종목을 매수를 하고 보유한 종목도 이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 40%가 남을 것이고 이것을 또 20% 구덩이로 나누어서 종목의 조정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시장이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상승세로 가는 강세로 가는 종목을 신규 종목 진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도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그 포트 업종 구성에서 신규 포트 업종으로 조금 이 변화는 있을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이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난주에는 그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 자동차였다라고 하면 바이오는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2차 전지 업종으로 바꾸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해 주셨던 에너지가 원전의 G2파워였잖아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나와 있는 부분이 주식 60%, 상당히 그때 쉽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주식 3개, 현금 2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종목이 3종목, HLB, 이노베이션, G2파워, KB, 오토시스 이렇게 들어 있었던 포트폴리오였죠. 편출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 또 뉴스가 있거나 추세가 바뀌었다면 이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유지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애초에 매수하자고 했던 가격대가 4,000원대였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그때 이후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소간에 최근이었죠. 최근에 조정이 큰 폭으로 이제 하루에 등락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수가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HLB 이노베이션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을 수급을 보고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주도 업종이 없을 경우에 방어주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업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가파르게 움직이겠지만 이 종목들이 쉬는 타이밍에는 바이오 업종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고가 영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HLB 이노베이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 편입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2파워는 이제 지금 제가 2주 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뒷북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원전, G2파워는 원전, 태양광, 또 배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 실적 내용이 나오면서 조종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사후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언제든지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지만은 만약에 G2파워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이제 매수했을 때보다 시세가 분출이 4월 25일 부근에는 분출이 좀 크게 됐기 때문에 일부는 차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에너지 업종이 생각보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화되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추를 바꾸는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KB오토시스인데요. KB오토시스는 이제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시점에는 당일에는 시세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정이 나와서 지금 다시 이제 언급한 시점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굳이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면 같은 이제 현대차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모멘텀보다 신선한 모멘텀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련된 내용은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용 안에서 수평 이동하기 위해서 종목 교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만 그대로 홀딩인데요. 신규로 어떤 종목 담으실 계획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이제 결국 이제 어저께 상승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을 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수급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포모라고
포모라고 부르는 이제 시장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모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종목도 같이 끝이 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제 상승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제 포모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수급에 있어서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급 재편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제 또 시세도 발현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좀 포트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휴맥스 홀딩스는 어제 이제 현대차 통합 모빌리티 사업 MOU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맥스는 사실 이제 통합 모빌리티 MOU 체결 이 이슈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 충전소 관련된 테마로서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 내 순환매를 할 때 시세가 한 번씩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KB 오토시스, 휴맥스 홀딩스 종목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휴맥스 홀딩스에 플러스 알파가 더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더 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냈죠.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상한가에서 이제 그 주식을 사줄 만한 강력한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뜻이고요. 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면 강한 수급을 이게 기반으로 해서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제 휴맥스 홀딩스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스타일을 얘기를 해주실 때 수급 중심으로 보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 편입하는 에코프로나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기 접근이신가요? 아니면 중장기로 좀 더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담으신 건가요? 일단 만약에 둘 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2차 전지로 이제 2차 전지 섹터 안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이 반등이 얼마나 강하냐가 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선 매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선 매물의 차익 실현 의도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이거 단기냐 장기냐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고점 돌파를 이제 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더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할지 여부를 좀 판단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4, 주식 60%의 비중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HLB 이노베이션 홀딩이고요. 신규로 에코프로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보내드릴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4월을 좀 시원하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 내 종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와 만나는 시간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죠. 지금까지 개장한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